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는 시간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아침엔 매일경제에만 있는 거죠. 일면 기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인데요. 삼성 180조 결단 투자 일자리 물고 튼다. 어제 삼성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문 대통령 만난 지 한 달 만에 통큰 투자. 반도체, AI, 바이오에 집중되고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감시사 일자리인데 3년간 4만 명 직접 채용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꽤 좋아한 듯합니다. 옆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대 기사가 좀 보이는데요. 서울대 신입생 4년 만에 석사모 쓴다. 대학이 원래 4년인데 4년 만에 석사까지 끝낸다. 이건 뭔가 보면요. 내년부터 인문대학에 한해서 학사, 석사를 연계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둘 다 학석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요. 약간의 좀 세태가 담겨 있는데 요새 인문학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유인책으로 4년 만에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박사를 빨리 끝내면 학자로서 일할 수 있기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취지가 담겼다고 합니다. 요즘 하도 의대 아니면 변호사만 하니까 그런 세태에 대해서 서울대가 대책을 좀 내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여기 비슷한 삼성 투자 관련 얘기가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지지층과 부딪힌 문 대통령 규제개혁 정면 돌파 시도.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다네요. 그래서 은산분리 완화 공약하기 아니다. 청와대가 시민단체 반발에 공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국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청탁금지법 노, 특할비는 고, 안면몰수 국회. 의원 38명 국외 출장 의혹 조사는 회피를 하고 있다 그러고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국회가 설명이 이렇습니다. 문제 땐 윤리특위 회부 검토만 하고요. 그리고 특할비 지출 내역 공개 결정에는 항소. 이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붙었군요. 청탁금지법은 노, 특할비는 고. 국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작게 제목만 좀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뭔가를 다 말하네요. 지금 이게 수박밭입니다. 수박밭인데요. 일단 보시면 빨간 건 수박으로 보이지만 이 노란 것들은요. 거의 말라 죽은 수박들입니다. 그래서 타 들어간다, 문드러진다, 가뭄에 썩어버린 벼, 수박, 채소, 종잣값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폭염에 농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 경향신문 1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신문은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오늘 이 신문 내용들을 저희가 천천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와 함께 신문을 보신 오늘 네 분 자리에 하셨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맹정섭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빈 교수 그리고 양기대 전 광명시장 나오셨고요. 이공환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자리를 이동해 신문 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신문은요. 한국일보에서 나온 BMW 관련 내용입니다. 요즘에 이 BMW 기사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독일에서 한국차가 불 나면 어땠을까? BMW가 독일 차거든요. 이런 심정으로 BMW 한국 법인이 좀 대처를 해줬으면 한다는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국토부 안전진단 안 받은 BMW의 운행 정지 명령 초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운행 정지 명령을 했는데도 운행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요. 적발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BMW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는 차를 못 쓰고 아직 불도 안 났는데 불편한 게 또 이만저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국토장관 BMW 강제 운행 정지 검토할 것. 여기 보면요.
리콜 대상으로 지목된 차량 중에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유는요. 국토부가 밝힌 이유입니다.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화재가 나는데 그 화재가 난 차만 타는 게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하는데 그래도 아마 BMW 운전자 분들은 반발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네요. 윤영걸 전 대표님. 정부가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미리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조치를 취하는데 또 이게 차량 운전자들하고 분명히 또 갈등을 빚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예. 뭐 34건의 화재가 있었어요. BMW가 최고급차의 상징인 BMW가 34건이 화재가 났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일본인 겁니다. 정부에서는 여태까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뭐 자동차 운행 중지 같은 거는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휴가 징크스가 있어요. 작년에 휴가 때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파리 부동산 대책 휴가 중에 또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서둘러서 발표하느라고 청와대 김수현 수석 주도하에 오히려 좀 끌려가는 형국이었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지금 제대로 좀 효험이 못 나왔는데 이번에도 휴가 중에 지금 부랴부랴 끝나고 나와서 발표했는데 뭐 이번에는 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만 이번하고 똑같이 지난번 부동산 대책이 청와대에서 주도했다면 이번 BMW 대책은 총리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었어요. 총리가 저렇게 불이 나는데 국토부 뭐 하고 있냐.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주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 그러는데 그러면 법을 우선 뭐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안 되면 법을 바꾸면 되지 않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그 안전진단 안 받으면 운행 중지다 그러는데 14일까지 받아야 되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 절반도 안 됐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안전진단 안 받았다고 개인 재산인데 그거를 또 하기에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또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징별적 손해배상.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검토 중이에요. 올해 통과될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또 강제 리콜은 아직 국토부가 너무 얼마 일을 안 했냐면은 국토부가 규정도 없어요, 지금.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뭐 뒤늦게 정부가 일을 한다고 나선 거는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만한데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 못지않게 이 자동차 안전에 관한 대책을 너무 손을 놓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한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만시지탄감이 있지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일보 만평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요. 차에 타신 분이 차가 BMW인데 엉망입니다. 근데 차주가 차량 화재가 아니라 차주 화재로 돼 있습니다. 열이 받은 거죠. B는 부실 기자회견에 M은 명쾌한 답은 없고 W는 우라통 터지고. 그러니까 운행정지 명령까지 하면 차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차까지 쓰지 말라 그러니까 우라통이 터진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께서는 지자체장을 해보셨으니까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민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성난 민심이 굉장히 지금 저변에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어떻게 미묘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일부 지자체장들은 선제적 그런 대응을 하긴 하는데 이제 빨리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이것을 빨리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미봉책으로 순간순간 넘어가기 위한 그걸로 한다면 더 지금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맹정석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윤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부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현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찾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이미 찾을 수 있는 조치였는데 이제 와서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 항상 이렇게 보면요. 뒷북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앞북을 좀 치는 정부가 있었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정부들은. 우리 윤 대표님의 표현이 정확하죠. 우리 김현미 장관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오죽했으면은 좀
확실하게 이 대안을 만들고 처방을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얼마 전에도 이 총리가 뭔가를 강조해서야 장관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제한점은 있습니다만은 또 총리가 내각을 책임지는 거니까 또 장관으로서의 결정권이나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장관은 현장의 사령관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혈맥을 보듯이 산업의 전 분야를 꼼꼼히 살펴서 그때그때 긴급 대응하는 사실 태스크포스 팀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안타깝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 당국이 이번에 이 BMW 사태에 대한 임하는 것도 국가 대 국가로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오래된 일이고 2016년도에 이미 유럽에서 불이 났고 등등 리콜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정확히 예측하면서도 우리나라에 계속 팔았다. 특히 520 시리즈는 4만 대 정도가 나갔거든요. 3만 7천 대 되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 차군요. 이것이 이제 가성비가 높다고 했어요. 가성비가. 그러니까 기름값도 적게 들고 또 금액도 또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비싸진 않고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독일 당국이 우리 이 한국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우리 정부가 엄격하게 뭐 주독 우리 한독 우리 대사관을 좀 불러서라도 엄하게 조치했나 보고요. 향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방금 현재 윤 대표님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제너럴한 일반적인 보상적 손배제도거든요. 미국식으로 레몬법이라고 해서 겉과 속이 다른 소비자의 제품을 팔게 되면 엄하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기업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일인지 법이 좀 물은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덜한 건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는요.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요건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인데요. 이때까지 그걸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검토하겠다는 뜻은 과거에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가 이제는 좀 넓게 해석을 해서 그것도 적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마 이 자동차 화재 문제가 과거에는 뭐 재산권적인 문제로 봤지만 이제는 국민의 안전 문제다. 아까 뭐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뭐 다른 분들에게 안전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시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물론 이번엔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후의 수단까지 와서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행정 조치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즉 일관성이 없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요건에 포섭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적용하는 게 맞고요.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지금 오히려 이보다 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원인 규명이에요. 그렇죠. 원인 규명. 원인 규명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한참 오르고 있는데 아직 오르고 있습니다. 원인.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뭐 BMW에서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도 이야기를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왜 자동차 회사들이 조용히 있느냐. 자기들은 입증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즉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 즉 소비자들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행동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는 입증 책임을 아예 전환을 시켜서 생산자 회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자가 없으면 입증해라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해서 어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동차 회사로서는 자기들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네요. 뭔가 좀 손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거 알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일면에 본 기사와 연결이 됩니다. 노무현의 한미 FTA처럼 문 대통령 앞에 우군의 반대. 은산분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요. 규제벽 깰수록 커지는 반대의 벽. 은산분리 완화는 혁신성장 첫발. 그런데
여당의 강경파와 지지층은 재벌에 포섭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답니다. 과거에 한미 FTA 추진을 지켜봤던 문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강해서 책에도 이런 글을 썼다 그러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국익 장사꾼 논리를 강조하면서 진보가 소수파에 벗어나려면 국가 경영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뭔가 이 진영 내에 약간의 좀 반발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죠.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민주, 규제 개혁이 경제 민주화 원칙 넘는 일 없을 것. 뭔가 이렇게 변명, 해명을 하는 얘기죠. 은산분리 완화 비판을 진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당청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사실은 이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공약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위반한 것이다. 은산분리를 국권이 지키겠다는 공약을 위반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해명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공약집에 분명히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 은행 등 현행법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돼 있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윤 전 대표님.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층에서 반발하고 지지층을 달래는 상황.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네, 은산분리라는 말보다는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예외 인정이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한데 그렇죠. 그게 내용입니다. 그 프레임으로 막 몰고 가니까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넘어야 될 벽이 지지자들을 극복하는 게 제일 큰 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평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한미 FTA 그리고 이라크 파병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 기지. 그거 다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 인정을 받거든요. 그 독일의 슈레드 총리가 하도 개혁을 하니까 노사 개혁하니까 독일에서 슈레더는 자기 당에서 지구를 떠나시하고 현수막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 될 길은 이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설득하는 것보다 내부 설득이 더 어려운 거죠. 지금 청와대는 다 운동권 이쪽 이념에 좀 경도된 분들이 모였는데 내부부터 어떻게 설득할 거냐. 예를 들면 여당 원내대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삼성전자 20조면은 뭐 1,000만 원씩 20만 명한테 나눠준다. 이 발상을 20조면은 1억짜리 연봉을 10,000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가 하는 발상.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적폐는 반기업 정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빨리 유턴을 돌려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은 똑바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내부 설득부터. 저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전봇대 똑같이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및 가시 뺀다고 그랬는데 가시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저께 붉은 깃발법 자동차. 그 영국이 자동차를 내놨는데 자동차 마차 업체가 자동차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동차 앞에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 자동차가 따라가라. 그러니까 빨리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시속 3km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막았어요. 마차 속도하고 똑같이 달려라. 영국 자동차가 거들라고 독일, 프랑스로 자동차 산업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옛날에 싸이월드 뭐 이게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페이스북보다 우리가 앞섰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규제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향은 잘 잡았는데 문제는 실행 의지하고 측근들부터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고난의 가시밭길을 건너야지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기대 전 시장께서는 민주당에 이제 몸담고 계시니까 지지층을 지금 설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할까요 지금? 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과 정부의 조치가 그 절박성에서 왔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절박하다. 그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는 그 현실 인식에서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런 규제 개혁들을 과감히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은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재벌 개혁에 어긋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또 때로는 지지층이 아까 보는 뭐 재벌의 포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대통령과 이 정부 특히 여당에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걸 법제화시켜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면서 정말 이 절박한 경제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이런 것 미래를 위해서 뭔가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이 자꾸 하는 것을 전부 설득하고 그렇다면 좀 우리 지지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건은 재벌 개혁이 중간에 용두사미가 아니라 끝까지 제대로 간다. 이것을 지지자들한테 심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정책을 내놨는데 막상 지지자들이 반발을 하는 모습. 청와대가 고민이 좀 깊어 보이긴 합니다.